오늘도 아마존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계속해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썸머타임이 해제되면서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에 장이 마감되게 되는데요. 3대 지수는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지수가 0.5%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장기화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밤사이에 이 연준 이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다우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할 텐데요. 나스닥 지수는 0.45%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장중 등락세는 있지만 오늘 아마존이 4%대, 또 테슬라가 3%대 강세 현재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 보이는 그런 장입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보도록 할 텐데요. 0.15% 가면 갈수록 약간의 상승폭이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이렇게 혼조 양상을 만든 뉴욕 증시에서의 세 가지 이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아마존이 역시나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거의 4%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픈 AI와의 새로운 협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향후 7년 동안 380억 달러 규모의 이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이 앞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엔비디아의 GPU, 엔비디아의 칩 수십만 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아마존의 두 가지의 추가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버라이즌과 관련된 호재였는데요. 이 버라이즌과 AI 커넥팅 관련 이 시장 광 케이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SK와도 한 가지 호재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에이전틱 AI 등 차세대 기술과 관련한 협약을 새롭게 진행한다는 소식까지 이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호재가 오늘 아마존의 주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미국과 중국이 우려와는 다르게 이 에이펙이 끝난 뒤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도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 온기를 돌게 해줬습니다. 우선 미국 측에서는 중국에 대한 선박 항만 수수료를 이 다음 주부터 약 1년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중국 측도 지난주에 대두 수입을 재개를 한 바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밤사이에는 미국산 밀을 수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양국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밤사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히토류 관련 발언을 이어나가는데요. 이 중국산 히토류 관련 추가 수출 통제가 지금으로서는 유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굉장히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은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더해서 이 마지막 이슈는 상당히 시장에 부담스럽게 좀 작용하는 재료입니다. 이 밤사이에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12월 금리 인하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투표권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여파가 컸고요. 이번 12월 FOMC 경우에는 이전에 두 차례의 금리 인하 결정 당시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이 더욱더 까다로워졌다. 또 현재 고용 시장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물론 밤사이에 이 스티븐 마이런 이사 또 이어서 데일리 연은 총재까지 12월에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10월 금리 인하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이어나갔지만요. 이게 오히려 연준 인사들 간의 대립 격화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욱더 경계감을 확산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밤사이에 자금들은 각종 업종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장이라서요. 완전히 이 종가 기준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한눈에 봐도 대형 기술주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하락불을 켜고 있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선 테슬라가 약 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는 장중에 약 4%대까지 올랐지만 현재로서는 상승폭을 다소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슈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외에도 M7들이 곳곳에 이 상승불을 켠 반면에 주요 방어주들과 소비재 쪽에서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을 움직인 특징주 이슈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이 종전에 약 2%대의 강세를 시현하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호재거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룹 캐피탈에서 목표가를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250달러에서 350달러가량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봤는데 이 내년 들어서 이 GPU 칩의 출하량이 거의 최대 4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요.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아랍에미리트 측에 엔비디아 칩을 수출하는 것을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라는 소식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상승폭이 장 초반에 비해서 다소 축소가 된 양상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죠. 블랙웰 칩을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가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로지 미국 기업만 사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쪽에도 완전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최근에 우리에게 26만 개의 블랙웰 칩을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엔비디아죠.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한국 기업을 배제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추후 어떻게 실마리가 풀어져 나가야 할지 집중해서 오늘 보셔야겠습니다. 또 구글도 현재 상승세를 크게 시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구글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구글인 만큼 밤사이에도 굉장히 큰 폭의 이 회사채를 앞으로 공모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 이 회사채 매각에 대해서 900억 달러 규모의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구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어서 테슬라의 주가 거의 3%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인도량 발표가 나오는 가운데 이 도이치방크 측에서 목표가를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430달러에서 또 470달러가량으로 크게 올렸었고 또 어제 저녁에는 삼성 SDI와의 공급 계약 소식까지 다시 한번 이 시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M7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아이랜과 97억 달러 규모의 AI 클라우드 계약을 성사시켰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또 크게 시장을 달궜는데요. 사실상 현재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하이퍼스케일러 4가지에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 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 대해서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히려 추가 자본 지출에 대한 것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낳게 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메타 역시 같습니다. 특히나 밤사이에 구글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메타와 좀 비교되는 양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메타는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과는 달리 자사의 광고만으로 매출을 가지고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막대한 지출이 매출로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애플은 또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애플의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그동안 갈등 양상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출렁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애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리포트들이 연일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의 주가 현재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3가지의 특징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장중 한때 약 5%대의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 이 UBS 측에서 목표 주가를 245달러가량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디램의 공급 부족 영향을 주요 이슈로 집었는데 특히나 어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맞물려서 무려 11%의 강세를 시현했죠. 비슷한 움직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팔란티어는 오늘 장 마감 직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AI 소프트웨어 쪽에 온기가 도는 양상이 퍼지면서 기대감에 오늘 크게 상승 보여주고 있는 팔란티어고요.
또 로블록스, 이제 흔하게 게임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게임인데요. 오늘 장중에 약 6%대의 하락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 9세 아동이 자신의 동생인 6세 아동을 흉기로 공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아동이 로블록스 게임에 엄청난 몰입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로블록스 게임 중에 동생이 자신의 핸드폰을 건드리자 다음과 같은 이런 흉기 사건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 측에서 이 로블록스 게임사 측에 규제 검토 중이다, 이런 선문을 보내게 되면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주저앉고 있는 로블록스 주가이고요. 이어서 추가적인 오늘 매크로 지표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는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다만 장중에 좀 출렁임이 있었는데요. 우선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12월 들어서 일일 13만 7천 배럴의 추가 증산을 단행하겠다, 거의 기정사실화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해서 내년 1분기, 그러니까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추가 증산을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보도가 겹치면서 이 WTI 장중에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1,430원 선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또다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원화보다는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현재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이어서 비트코인은 거의 3% 가까이 주저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벌써 10만 6천 달러 선이 살짝 위태위태한 그런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금 가격은 0.7%가량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그간 조정을 받았던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 또 밤사이에 금 가격 역시 상당히 출렁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전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국 정부가 11월 1일부터 이 금거래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 가격이 소폭 하락하다가 지금은 이로 인해서 되돌림 보이는 양상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오늘은 소폭 엇갈리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밤사이에 매크로 지표 살펴봤고요. 3대 지수 현재 마감 기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마이너스 0.48%, 거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0.41%,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줄인 상태에서 다소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S&P 500 보도록 할 텐데요. S&P 500 지수입니다. 0.17%,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점점 줄여 나가다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아마존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3대 지수가 이내 셧다운 우려, 또 1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과 함께 상승폭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